지금부터 대전 동구문화원 2025년 제3차 인문학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동구문화원 인문학 포럼 운영위원 송주영입니다. 오늘 인문학 특강은 나이는 숫자,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주제로 김갑동 교수님의 특별 강연을 듣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강사님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실 김갑동 교수님은 대전대학교 인문예술대학 학장과 교육부 역사교육심의위원을 역임하셔 한국 중세사와 지역사 연구에 헌신을 해온 역사학자로서 현재 대전대학교 명예교수로 활동하시면서 대전시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동구문학 인문학 특강은 나이는 숫자, 청춘은 바로 지금에 대한 특별 강의를 듣고자 모시게 되었습니다. 왕성한 활동으로 인문학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김갑동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갑동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가 고향이거든요. 동구가 고향이고 저쪽에 그 산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산내 거기가 원래 고향입니다. 그래서 산내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산내 초등학교 저희 동기분들 몇 분 오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고향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반갑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전공은 한국사예요. 한국사인데 왜 갑자기 저런 나이는 숫자 청춘은 바로 지금 저런 그 강좌로 강의를 하게 됐느냐. 저도 이제 퇴직한 지가 벌써 이제 4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70이 이제 다 됐고, 그래서 시민대학하고 저쪽 세종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가끔씩 이제 듣는 분들이 대개 60대를 중심으로 해서 50대부터 70대, 80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끔씩 이제 이 연세에 관한 그 말씀 또 뭐 이런 뭘 하고 살 것인가 이런 것을 팁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그 자료가 좀 쌓이고 그래서 저도 나이가 먹어가고 한번 이런 주제로 한번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처음에 강의 제목은 사실은 나이는 숫자, 청바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원래는 청춘은 바로 지금 저것의 약자로 제가 쓴 건데 일반 이 청바지 이걸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풀었었지만 저는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파격적으로 옷을 좀 이렇게 좀 젊게 하려고 입고 나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첫째로 저 나이는 숫자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제목은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서 저렇게 정했을까요?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는 노래 중에 나야가라가 아니고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고 청춘을 돌려다. 예. 저기서 따왔습니다. 아모르 파티. 여러분 다 아시죠? 흥겹기도 하고 김연자가 이자고 스타덤에 오른 그런 그 노래이기도 한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사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사를 한번 보시죠. 보면서 퀴즈라고 그럴까요? 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가로친 곳이 4군데 있어요. 4군데. 4군데. 들어보시기는 많이 했겠지만 저기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가사는 아주 좋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어쩌고 저쩌고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자. 저기 4군데를 다 맞추실 분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검색 들어가요. 네? 검색 들어가요. 검색 안 되고 바로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아, 그렇죠. 빈손으로 오죠.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빈손으로 옵니다. 빈손으로 와서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다들 내 인생은 소설 같아요. 소설로 쓰면 소설 5권은 쓸 거야. 되게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예,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래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누구나 다 방황하고 고민하고 그런 시절을 겪었잖아요. 겪었습니다. 말에 뭐에 쏜 화살처럼 사랑도 다 지나갔어요. 지나갔지만 또 올지도 모릅니다.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에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마음이 진짜. 마음이 진짜. 나이는 숫자. 저기서 따왔잖아요. 제가. 그 마음이 진짜 그거는 조금 변형시키고 그렇게 해서 저걸 따왔습니다.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가슴이 뛰는 대로 누구나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이제는 한 60이 넘고 그러면 가슴이 뛰는 대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60대는 뛰어요. 예. 60대는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야. 왔다 갈 한 권의 인생아. 예. 그 뒤에 뭐 2절 또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요? 여기요. 예. 저게 보통 사람들은 아모르 파티, 그냥 막 춤추고 놀고 하는 그런 파티로 아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계시는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고 니체와 관련된 말에서 나왔습니다. 니체. 자, 아모르 파티가 아니고 FATI입니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거든요. 파티는 이제 영어로 하면 fate, 운명이라는 뜻이고, 아모르는 사랑 또는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운명에 대한 사랑 또는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하라 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모르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에 속하는데 저걸 이태리어로 하면 아모레가 됩니다. 아모레. 아모레 많이 들어보셨죠? 화장품 회사 이름. 아모레 화장품. 그래서 그전에는 화장품이 여성들의 전용물인 줄 알고 아모레라고만 붙였는데 이제는 남자들도 화장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은 아모레, 사랑을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그러지만 남자들은 넓은 가슴으로 여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넓은 태평양 바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모레에다가 퍼시픽을 플러스 한 거죠. 그 지금 회사 이름이 아모레 퍼시픽이에요. 퍼시픽.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말인데 뭐 니체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24살에 최연소 교수가 된 그런 그 천재형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여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실현을 했어요. 실현을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것도 다 내 운명이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래야 된다. 라는 그런 뜻으로 더 살아야 되는데. 예, 더 살아야 되는데 56세로 돌아가셨어요. 좀 일찍 죽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모레 파티라는 말에서 아모레 파티라는 노래가 나왔다. 그런 얘기를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좀 내 마음대로 가슴이 뛰는 대로 한번 살면 되는가? 우리 그 유학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공자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가? 공자님께서도 가슴이 뛰는 대로 언젠가는 한번 살았다는 거죠. 그 공자님이 몇 세까지 사셨느냐? 73세까지 사셨는데 본인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논에 나오는 얘기인데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생을 이렇게 회고해 보니까 나이 한 15살쯤에 유도의 회장님은 뭐 다 아시니까 이제 말씀하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이가 15세가 돼가지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정했다는 거죠. 나는 예술에도 뭐 소질이 없고 또 뭐 운동에도 소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학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뜻을 정했다는 거죠. 몇 살이에요? 15살이에요. 15살에. 그래서 15살을 무슨 나이라고 하느냐? 지우학이라고 그래서 우자 빼고 학문의 뜻을 두었다는 얘기인데 지학의 나이라고 합니다. 지학의 나이. 선생님 15살에 진로 딱 정하셨어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는데요. 예, 공자는 15살에 일찍 자기의 진로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다가 한 30쯤 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독자적으로 홀로 쓸 수 있었다 하는 거죠. 홀로 쓸 수 있었다. 30쯤 되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인생도 부모한테서 떨어져서 최소한 독립을 해야죠. 요즘 30 넘어서도 독립 못하고 아버지 엄마 밑에서 크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죠. 예, 캥거루족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공자님은 30에는 딱 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0에는 다 아시죠? 불복.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됐다. 불복. 40을 불혹의 나이라고 합니다. 자, 50이 되니까 예, 50이 되니까 천명을 알게 됐다는 거죠. 천명을 알게 됐다. 하느님이 나한테 부여해준 운명이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 주어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입장이 됐다. 그 다음에 60이 되니까요. 60은 예. 이순 하게 됐다. 이순. 귀 이자에다가 순할 순자, 따를 순자. 그 전까지만 해도 누가 저를 욕하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60이 되니까 아유 누가 욕하간 말 순하게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도 60이 넘었으니까 욕을 막 해도 괜찮습니다. 다 순하게 들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0이 되니까 유대 회장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예, 하지 마세요. 저거를 아시는 분요. 70이 되니까요. 원문은 7글자입니다. 네, 맞아요. 7글자.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요? 지난번 강의할 때 정신소유 끌어내 불려고라. 아, 예. 아유. 지난번 강의 때 하셨나요? 지금 뭔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조건?
대운을 잡아라 나오죠? 대운을 잡아라. 예, KBS 8시 반 드라마. 100억짜리. 예, 100억짜리. 100억을 당첨되면 50%씩 나눠야 될 텐데. 50%는 그러고 10%만 주십시오. 자, 되게 종심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종심소요 불유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건 무슨 뜻이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르되 법도를 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70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어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리고 그래서 비도 오고 막걸리를 한잔 해야 되겠다. 그럼 막걸리 먹는 거죠. 대신 막걸리를 하는 거 그냥 2주전자 3주전 먹어가지고 막 비틀거리고 말이죠. 어? 어디에 넘어지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70이니까. 오늘 우리 저 초등학교 여동창 만나서 좀 차 한잔 해야 되겠다. 만나서 얘기는 하되 손을 붙잡거나 뭐 이렇게 뭐 엉뚱한 짓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지는 않게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것을 이제 줄여서 종심의 나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한 70 정도 되면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살아봐도 괜찮다. 그때 70이면 지금 90세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아이고.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60에서 70 정도 되면 연세가 웬만큼 드시면은 자기 마음 뛰는 대로 아까 나왔었죠? 뛰는 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 자, 그러면 사람한테는 오복이 있다. 네, 오복. 5가지 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첫째는 수. 무슨 뜻입니까? 수. 네, 장수. 누구나 장수를 꿈꾸죠. 한 100살까지는 살고 싶어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101살이시거든요. 101살이신데, 예. 101살이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화장실도 가시고 그러셨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잘 못 걸으셔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양원에 보내시긴 했는데 정신은 똑바르십니다. 지금. 정신. 네. 그리고 항상 어머니한테 감사드리는 것은 제 머리가 그런 대로 새카만 편이죠. 네. 염색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염색 한 줄로 하는데 염색 안 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지금 100살 넘으셨는데 흰머리가 있기는 한데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머리 염색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염색한 거 아닙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염색했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항상 어머니께 그 면에 대해서는 다른 면도 감사하지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짠. 쩐의 전쟁.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먹고 술 먹고. 그렇죠. 그냥 연세가 드시면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즐겁게 지낼 만큼 그런 돈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세 드셔가지고 좀 돈이 없으면 조금 구차해지죠. 구차해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유호덕. 좋은 덕을 많이 펼치고 쌓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봉사를 많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고종명.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가지고 웃으면서 돌아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뭘까요? 네? 건강. 예. 예. 건강인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
원로는 건강이 아니고 강령입니다. 강령. 강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고 명은 마음적으로, 마음 십자가 들어가잖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장수, 그 다음에 부, 또 뭐 강령, 호덕, 호종명, 요것을 누리면서 살면 오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지. 1, 2, 3, 4를 지켜야 네. 그분이 나갑니다. 그래서 김시습이라고 알죠? 김시습. 네, 매월 김시습.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한 분이거든요. 3대 천재. 여기 세 분이 현재 천재시고 조선시대의 천재 세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조선시대 3대 천재. 김시습하고요. 매월당 김시습하고 또 율곡. 예. 구도 장원 밀고 예, 구도장원공. 예. 9번 수석을 했다는 거죠. 과거시험에서. 구도장원. 율곡 2. 그 다음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렇게 꼽습니다. 그런데 그 김시습 선생이 3살 때부터 벌써 시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 68세였던 허조라는 정승이 그럼 진짠가? 그래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3살짜리한테. 너 시를 질 줄 아냐? 예, 뭐 어느 정도 짓습니다. 그러면 내가 68세라서 상당히 늙었는데 늙을 노자를 넣어가지고 시를 재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즉석에서 시한규자를 딱 읊었는데 그게 뭐냐? 노모개와 신고 불러라. 네. 늙은 고목이죠. 육체는 늙었어요. 늙은 고목인데도 거기서 꽃이 폈으니 마음은 늙지 않았도다. 꽃이 폈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꽃이 폈다는 의미. 육체는 늙었죠. 그런데 아직도 벼슬자리에 있어요. 벼슬자리에 있어서 공무를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건강하고 관직이 아직 있으니까 꽃이 펴 있으니까 마음은 늙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세가 드셔도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서는 정년퇴직이 몇 세죠? 65세까지 하고 66세가 되면서 정년퇴직합니다. 저 이제 벌써 4년째니까 나이가 이제 하여튼 뭐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아유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좀 놀아보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2, 3개월을 놀아봤더니 못 놀겠어요. 잘못하면 우울증 걸리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기 시작한 것이 평생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강의를 좀 이제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동안 했으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민대학으로 가서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됐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게 우리가 노인인가요? 65세예요. 근데 제가 세종 가서 노인이라고 하니까 대한노인회 가입 자격이 65세부터 제가 갔더니 노인증을 60세부터 발급해 준다고 그러는데요. 60세 대한노인회에서 국민연금을 준다고는 했지만 노인은 65세로 알고 있고 공원의 무료 입장은 70세부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
개방해서 그냥 다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70세에 줘야 공원에 입장도 그렇게 하다가 좀 정권 바뀌었어요. 버스는 70세예요. 아, 지금 버스 네. 지하철은 65세. 그렇고 이제 65세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오게 됩니다. 저 다 있네. 노령연금이 나오죠. 65세 이상 나오고 박물관, 궁궐, 공원 여기도 할인해주거나 또 무료 입장을 하게 되고 철도요금도 할인해주더라고요. 철도요금도 65세 네. 철도 무료. 할인이에요. 할인. 지하철만 무료, 지하철. 그 다음에 지하철은 무임승차. 지하철.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도 지하철도 그냥 돈 내고 타고 다닙니다. 아직까지. 네. 왜냐하면 또 3번까지는 갈아탈 수 있으니까. 그거 하기가 나빠요. 네. 네. 주민등록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그래요. 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돈 넣고 타야지. 아니 근데 노인증 안 받으면 노인이 아니에요? 왜 노인 아니에요? 네. 노인 아니에요. 노인 안 받으면. 예. 그 다음에 또 70세부터 뭐 하는 게 있어요. 70세부터는 연말정산시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네요. 저 잘 몰랐는데 저 그렇고. 돈 벌 일이 있나요? 네? 70세에 뭐 돈 벌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전에서는 버스도 이제 무임승차하죠. 네, 맞아요. 70세부터. 70세면요. 그거는 이제 도시별로 다른 거였습니다. 세종도 70세부터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데. 자, 그러면은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 수명. 저기 23년도 통계인데 78.6세. 23년도에. 지금 올해는 아마 86점 몇 세일 거예요. 근데 저게 평균 수명이 있고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올해 통계낸다. 그럼 올해 돌아가신 사람들의 평균 나이. 그걸 이제 내는 거고.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병 걸려서. 뭐 40살에 죽은 사람들도 있고, 50살에 죽은 사람들도 있고. 예. 그래서 나이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년도 통계는 평균 수명이 저렇게 돼 있고 남자가 75.1세, 여자가 81.9세.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한 5, 6년 더 오래 사십니다. 아, 그래서 여자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5, 6년 더 사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앞에서 죽는 게 나아. 이치가 잘 맞는 거예요. 남자 혼자 남으니까 불행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못 얻어 먹고 빨리 해야지, 청소해야지. 그리고 기대 수명은 뭐냐? 예를 들어서 2023년도다. 그러면 올해 태어난 애들이 그 애들이 몇 살까지 살 것이냐? 그게 이제 기대 수명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래서 23년도 통계에서는 83.5세가 됐고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났겠죠. 물론. 망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 원인은 대개 남자는 암으로 죽는 경우가 많고 여자는 고혈압으로 죽는 것이 제일 프로테이지가 많다고. 예. 혈압 없으시죠?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옛날보다 훨씬 더 지금 이제 오래 사는 건 사실이죠. 잘 먹고 잘. 자, 그러면 예전 나이에서 예전 나이다 플러스구나. 예전 나이에다가 몇 살을 플러스 해야 요즘 나이가 될까요? 20. 예전 나이는 20대 더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예전 사람들. 옛날에 네. 조선시대. 그렇죠. 30. 25. 저는 30 정도는 가야 되는데 30. 25. 네. 제가 어디서 봤는데 17세 정도 플러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17세.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70이다. 그러면 거기서 17을 빼면 53세. 옛날로 하면 53세다. 오래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슴이 뛸만 아까 하다. 김영석 교수님 얘기 나왔죠? 지금 연세가 몇이냐면 1920년생이니까 105이죠. 만으로 105살. 아, 지금도 건강하시고 강의하러 다니시고 참 대단하세요. 그래서 이제 60부터 80이라고. 예. 그래서 그 물어봤어요. 그 전에 그러면 언제 제일 행복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60에서 80 정도 나이가 제일 행복했다. 여러분들 대개 아마 그 원절이 아니실까 생각이 됩니다. 제일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물론 더 이제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 소원이 있대요. 예? 소망이 있대요. 예, 소망. 연상의 여인을 만나고 싶대요. 105세 연생이에요. 그 전에 저도 TV를 보다가 몇 년 전이죠. 그때 105세인가 대신 뭐 거의 최장수 노인 남자분한테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소망사항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뷰하는 사람 그 양반 귀에다 살짝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일 여자친구. 예, 맞습니다. 여자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살이 넘었어도 가슴이 뛰시는구나. 그때 그걸 이제 제가 느꼈죠. 60이겠지. 자, 그러면 또 이제 여기 통계 조사를 합니다. 늙고 병들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요양보호사. 예. 그랬더니 요양보호사가 제일 많습니다. 39%. 요양보호사가 결국은 내 마지막을 지켜줄 것이다. 예. 그게 현실이죠. 35% 정도가 배우자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배우라도 늙는데 뭐. 그 다음에 나 스스로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또 돌보는 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21%. 자녀가 돌봐줄 것이다. 4%. 4%. 싸가지 없는데요. 4%.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자식한테 기대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가 돌봐줄 것이다 하는 것이 35%잖아요. 그 중에서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배우자가 돌봐줄 것이다. 몇 프로가 나오겠습니까? 남자들 여자한테 기대를 많이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49% 정도가 내가 아프면은 와이프, 아내가 나를 돌봐줄 것이다. 50% 정도 되는 오, 거예요. 많네요. 저것도 많아요. 네, 그것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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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그럼 몇 프로일까요? 여자는 남편이 날 돌봐줄 것이다. 네? 남편은 가고 없는데. 남편은 가고 없는데. 그래도 기대를 해요. 살아계신다면 절반은 돼. 네. 22%. 그래도 절반 정도. 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저 남편은 틀렸어. 이제. 근데 남자들은 여자한테 더 기댄다는 얘기죠. 더 기대. 아니 젊어서 고생시켜놓고 또 돌봐달라고 그러면 그게 참 연차 있는 거지. 그렇지.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대에 누워서 장수하면은 아무 쓸모 없는 거죠. 건강하게 돌아다니면서 장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육체적인 운동을 해서 건강을 관리해야 되죠. 그 어떤 운동이 좋으느냐? 우선 실내 운동입니다. 실내 운동. 실내 운동은 뭐 어느 전문가가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가져왔는데, 비 오는 날은 요가라든가 스트레칭 이런 걸 하는 게 좋고, 더운 날에는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게 좋고, 추운 날에는 근력 운동,
스쿼트 아시죠? 네. 다 아시죠?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 팔굽혀펴기 이런 걸 하는 게 좋다. 구름 낀 날에는 필라테스. 필라테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필라테스. 무슨 기구를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박봉주 선생님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엄청 젊어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시고 아주 젊어 보이시는데 아니 건강 관리를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건강 관리? 저는 체조를 한 20분 합니다. 푸시업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주로 아침에 운동하시나요? 네, 주로 아침에 하고 낮에 시간 되면 또 맨발 걷기도 하고. 살려? 가슴이 뛴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꼭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죠. 스트레칭. 저거를 이제 한국말 하면 체조죠. 체조. 국민체조 옛날에. 제가 저기 스트레칭 일하고 저기다 쭉 이렇게 뭘 써놨잖아요. 저기 뭘까요? 저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 가면 저 체조 하는데 그거를 무슨 체조라고 그러죠? 그 전에 지금하고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국군 도수 체조라고 배웠어요. 국군 도수 체조. 저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군사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팔목 가엽동무 8원김 요거 순서를 달라달라 외워가지고 한 몇천 번 했습니다. 도수체조. 그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저 국군 도수체조를 몸에 뱄어요 저게. 그래가지고 저거를 한번 딱 하거든요. 스트레칭. 교수님 가슴 뛰세요? 지금도? 조금 뛰네요. 우리 회장님을 보니까 가슴이 뛰네 회장이. 아 저쪽 보고 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쿼트는 저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실내 운동 중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또 효과적인 게 요게 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발 뒤꿈치 드는 요 운동. 그건 이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고 벽을 보고 이제 벽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해도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 저게 효과가 이게 좋다 저거 좋다 해가지고 또 24가지가 나와요. 보니까 24가지. 이 운동을 하면 중풍이 예방된다. 치매가 예방된다. 고혈압이 예방된다. 하지근력이 강화된다. 하지정맥류가 예방되고 하지 부종이 또 예방되고 뇌졸중, 혈액순환. 전립선이 좋다고 하죠. 의사가. 그 안정통치네요. 기립성 저혈압, 다리 부종, 무릎 통증, 낙상 사고도 예방하고. 또 뭐 말초질환, 또 요실금 그런 거죠. 뭐. 전립선. 요실금이 전립선. 그렇죠. 또 족저근막염, 무릎 관절, 허리 통증, 뭐 허벅지 골반 치료, 그것만 하면 돼. 다리 저림도 예방되고. 저렇게 24가지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 힘들게. 그래서 저도 이제 버스 기다리고 그러다가 그럴 때 그냥 심심하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합니다. 능숙하네. 심심치 않고 그거 참 좋더라고요. 저런 운동을 하시면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꺾마다 중꺾마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저 노래도 있더라고요. 저게 노래도 있어요. 저건 또 다르게 얘기하면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게 좋다고 해서 몇 번 하다가 그냥 그만둬.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래요? 작심삼일. 술 마실 때 꺾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역시.
훌륭한 말씀입니다. 맞아요. 중간에 꺾어 먹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외에서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막공나만을 해야 된다. 나이 먹어서 막공나만 들어보셨나요? 막공나만. 첫째, 막아라. 질병 오는 것을 막고, 스트레스 오는 것을 막고, 나쁜 친구가 오는 것을 막아라. 만나지 말아요. 예, 친구들도 나쁜 친구, 스트레스 받는 친구는 안 만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면 피해가야 돼. 예.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스트레스죠, 그게. 스트레스를 좀 가볍게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죠. 네. 그래서 제가 저 말을 듣고 교회 간 것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교회를 한 3, 4년 좀 다녔습니다. 지금 안 다녀요? 네, 지금은 안 다녀요. 좋아요. 실제는 사탕 얻어먹으러 갔죠. 그 다음에 공부해라.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와서 얼마나 좋은 것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는 거죠. 뭐라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논어 맨 첫머리에 보면은 저기 딱 나오잖아요. 하기 시습지면 불력여로와 유궁이 자원방래하면 불력낙고와 인불지에 불어니면 불력군자와. 네. 저기서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저기 시습이 나오죠. 시습 아까 나왔었죠. 김시습. 네, 김시습이 저기서 따와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 끊임없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천재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시습. 또 좋은 벗이 있어가지고 먼 데서부터 나를 만나러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제 초등학교 벗도 저 멀리 옥천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용자 선생님. 옥천 저 먼 데서부터 왔어요. 여자친구가 오고. 네, 그렇죠. 그 인불지 불어니면 불력군자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길 바라거든요. 사람은 알아주길 바래요.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뭘 잘해. 네? 저 사람 훌륭해.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냥 좋아서 하면 된다. 그래서 저렇게 끊임없이 공부해라. 그 다음에 나가라. 집안에 있으면 수명이 짧아진다. 우울증 걸린다. 부인 잔소리에 나가서 산도 보고 물도 보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사자성어. 산도 즐기고 물도 즐기고 좋아하고 요삼요수라는 말이 있죠. 원래는 낙자지만은 좋아한다는 뜻을 할 때는 요라고 했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산을 좋아할까요? 물을 좋아할까요? 물을 좋아해요.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이 이렇게 막 흘러가잖아요. 흘러가고 어떤 데 구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삶의 지혜를 배운다는 거죠. 맥히면 돌아가. 그렇죠. 맥히면 돌아가. 인자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품어주잖아요. 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이 오든 다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요산이다.
그래서 거기서 요산요소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기 나오네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즐겁게 살고 인자한 사람은 오래 산다. 오래 산다. 다 좋은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도 처음에는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성주라고도 하고 왕자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딴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 바깥을 못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소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좀 바깥 세상이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명령을 어기고 성문을 넘어가지고 바깥 세상을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노인, 병자,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구나. 마지막 문으로 나가서 본 것이 도인을 만났거든요. 그 도인을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신 거야. 똑같은 생로병사를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표정이라든가 이거는 너무나 편안하고 또 즐겁고 그래요. 나도 언젠가는 저런 도인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품고 밤중에 몰래 담을 넘어가지고 가출을 해서 출가를 하신 거죠. 가출해서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득도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불교 믿는 분들은 성인을 이렇게 모시고 있죠. 그래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만나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만나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거기서 또 재미도 찾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만나라는 여자를 만나라는 말은 없네.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회장님 정도 되시면은 뭐 여러분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저거를 이미경이라는 그 분이 계시죠? 이미경. 저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독창적으로 참아내는 건 아니고 저 양반이 한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출처는 밝혔으니까 이건 괜찮죠. 네.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되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좋은 친구. 그래서 이익이 되는 친구가 세 부류가 있고 손해보는 친구가 세 부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논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보는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냐? 첫째, 정직한 친구. 정직한 친구. 그 다음에 양해를 잘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그런 그 친구. 이해해주는 친구. 그 다음에 박학다식한 많이 아는 친구.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좋은 친구들이죠. 이익이 됩니다. 손해보는 친구는 편벽된 친구. 어디에 편벽돼가지고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말이죠. 맞아요. 골치 아파. 그런 친구. 그런 친구들. 망복 안 해요. 그런 친구. 요즘 많아요. 골치 아파 죽겠어. 특히 이제 정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금기사항이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유. 너무 그러니까 줏대가 없는 친구. 줏대 없는 너무 부드러운 친구. 줏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편녕. 남을 잘 속이는 친구. 사기치는 친구. 이 사기꾼들이 말은 얼마나 잘하는데요. 머리가 좋아요. 그럼요. 사기꾼들이 엄청 좋아. 다 당해. 그런 친구들 사귀면 꼭 손해를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런 친구들은 만나지 말라.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운동이 좋으냐? 어떤 운동이 좋으냐? 저기 보니까 동료들과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하는 운동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뭐 축구라든가 연세드에서 축구하기는 좀 그렇고 고수덕 쳐야지.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자 하는 운동 저기 있잖아요. 무슨 뭐 헬스클럽이라든가 조깅이라든가
그런 운동보다는 저기 나오잖아요. 파크 골프 요즘 좋아해요. 예. 예. 그래서 저런 운동이 좋은데 골프도 괜찮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에 파크 골프가 생겼습니다. 파크 골프. 송주영 선생님 나오세요. 우리 파크 골프계 샛별입니다. 샛별이라서 1급 지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또 수강생들 그게 모아서 파크 골프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뭐가 좋은지. 파크골프 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파크골프 치시는 분. 파크골프 치실 분, 곧 조만간 치실 분. 왜 스승으로 모셔요? 제가 지금 갑천 유성 파크골프 유성 체육회 이제 지도사인데요. 갑천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갑자기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새마을 공부에서 이제 약간의 소프트라고 한 것 같아요. 신입을 모집했는데 갑자기 150명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이론은 뭐 그래도 한 20-30명 해도 되는데 이게 실기는 각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명씩 잘라가지고 김은자 선생님도 이제 보조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효경 선생님 가셨나? 가방 안에 있는데 뭐 종철고 있구나. 이효경 선생님 보조 강사인데 파크 골프가 아시다시피 골프를 축약시켜 놓은 게 파크 골프예요. 골프는 채가 14개인데 파크 골프는 채 하나, 퍼팅 하나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가까이 가는 데는 경비가 일단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채 하나 혼자 들고 가서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좋고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대내 피질에 좋습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가 잠깐 환경을 말씀드리면 대전은 지금 현재 4개밖에 없는데 아까 부총장님 오실 때 얘기한다니까 까먹었네. 동구에만 없어요. 그래서 동구에만 넣어야 되고 대구에는 34개가 있어요. 근데 대구는 34개인데도 이제 2부 수업을 하고 막 3부제로 예약을 해야 되고 대전은 아직 예약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요새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예약제로 하자고 지금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있고 서울 같은 데는 안양천에 조금 있어가지고 서울은 파크 골프 한 번 치는 게 아파트 로또 당첨하고 비슷하게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 많으니까 산에 가고 치겠네. 그래서 저 갑천에 가면은 가끔 부천이나 인천 같은 데서 이사를 왔어요. 파크 골프가 대전에 시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이사를 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파크 골프가 이제 지금 강의 말씀하시는 중에 서양 아까 조금 아까 내용을 보니까 서양에서는 파크 골프가 없어요. 요거는 83년도 일본의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이제 골프를 좀 축약해서 파크 골프를 만들자 그래서 운동장도 골프의 한 10분의 1 정도고 저 9월 도는 데는 한 30-40분이면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담수 나누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아주 좋습니다. 여기 오늘 저 목사님 안 오셨는데 성실한 목사라고 굉장히 그분도 이제 제 훌륭한 제자 중에 하나인데 성 목사님 사모님이 신랑은 이제 뭐 이렇게 교회 활동도 하시고 씩씩하시고 그러는데 사모님은 내조만 하시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삶이 지루하고 약간 뭐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기분이 우울하신 상황인데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예예.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다 파크골프를 치시게 됐는데 지금 굉장히 열심히 치세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거 파크골프가 하느님보다 한 수이다 이렇게 농담을 하셨더니 막 웃으시던데 하여튼 파크골프가 좋으시고 혹시 치실 분이 있으면은 갑천으로 와서 이렇게 예약을 미리 주시면 특히 성실은 성의껏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파크 골프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가까운 대전대학교에서도 파크 골프 학과가 생겼어요. 생겨서 9월 달부터 모집을 합니다. 9월 달부터. 그러니까 조금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돈이 조금 부족하신 분은 송정 선생님한테 가시면 되고 예, 조금 그래도 저 대학을 다녀야 되겠다 그런 분은 대전대학교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교에 이렇게 그 골프학과가 많이 생겼는데 되게 전문대학에 생겼거든요. 4년제 대학은 여기가 처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전대학교 총장배 골프 대회를 5월 달에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걷기 운동도 이제 좋고 문제는 이제
정신을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 맞아. 그렇죠. 요즘 정신 나갈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죠. 자, 특히 연세가 드시면 깜빡깜빡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치매. 네, 치매. 그러니까 제일 걱정이죠. 건망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내와 나 사이. 요거 제가 저도 낭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낭송을 조금 배웠거든요, 저도. 아내와 나 사이 이생진.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는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들어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던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생, 철학, 종교. 우리는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이제 연세 드시면 저렇게 된다는 이번에 거죠. 올 수 있네. 예. 서로 몰랐다가 결혼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치매 걸려가지고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그 세월. 뭐 거창하게 인생이다, 뭐 철학이다, 종교다 얘기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라. 자, 그러면 치매를 예방해야 되는데 치매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첫째는 생선을 많이 먹으라는 거죠. 생선하고 또 호두라든가 달걀 이런 걸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는 두뇌 게임을 해라. 두뇌 게임. 뭐 퍼즐 게임이나 낱말 맞추기, 짧은 뭐 디지털 게임, 화투 이런 것도 좋습니다. 카드 좋습니다. 이따가 그 게임을 한번 하겠습니다. 커피를 즐겨라. 커피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또 뭐 안 좋다는 소리도 있고 저는 뭐 확실하게 그 다음에 명상을 해라. 명상. 불교에서는 참선이라고 그러죠. 참선 이런 식으로 햇볕을 많이 쬐라. 햇볕을 많이 쬐라. 예, 얼굴 탄다고 너무 가리고 다니지 말고 적당히는 햇볕을 쬐시라. 그리고 숙면을 취하라.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죠. 당분 섭취를 줄이고 사교적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알츠하이머 진단도. 자, 요거 한번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실 분이요. 나와서 한 문제당 30초씩 30초 내에 맞춰야 됩니다.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네. 세 문제입니다. 자,
여기 가서 첫 문제입니다. 편안히 앉아서 하시지 마시고 아래에서 시를 찾아보세요. 시. 자, 시. 네, 빨리 찾아보세요. 시. 한쪽에 긴 거. 찾았어요? 네. 30초 지났나요? 30초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네 번째. 찾았죠? 네. 시 저기. 저기서 밑에서 5번째가 거기에서 왼쪽에서 4번째. 시 찾았죠? 또 문제 또 있어요. 자,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에서 6자를 찾아보세요. 6자. 6자. 자, 6. 네 번째 줄에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 찾았습니다. 네, 찾았어요? 네. 한 15초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3번. N자를 찾아보세요. 뒤에서 세 번째 N자. 중간에서 약간 N자. 있네. 중간에. 세 번째 줄 중간. 네, 찾았어요? 어디요? 가르쳐 보세요. 세 번째 줄 중간. 쉽네. 네. 쉬워. 그러니까 아직 치매가 안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죠. 치매 오려면 멀었지. 아이고. 네, 수고하셨으니까. 나한테 시키지 그래. 5억짜리. 자, 다음 문제 또 있습니다. 해보실 분이요. 원장님. 아니, 회장님 회장님 시키시. 아, 이것도 70은 돼야. 한번 선생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 하실래요? 네 보여요. 한번 해보실래요? 80대신 분을 시키세요. 오늘 80대신 분을 80대. 선생님 한번 해보실래요? 교장 선생님 한번 하세요. 테스트, 공개 테스트. 괜찮아요. 80대신 분. 나는 젊어서. 영자 씨 한번 영자 씨. 영자 씨 어디 있어요? 영자 씨 저기. 선생님 친구. 아, 예. 영자 씨. 명자 씨. 아, 사실은 이제 명자 씨가 2분 계세요. 영자 씨. 아니, 나와보세요. 아니 근데 무슨 뭐 조합장이 여자 이름을 다 해? 나가요. 원래 교수님 머리가 이렇게 다 이랬어요.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자, 아니 5억짜리 복권 드릴 테니까. 어유 대박이라니까. 자, 보세요. 그리고 자, 저게 이제 우물한 개구리거든요. 저런 식으로 맞추는 속담. 그다음 물이 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아요. 네. 자, 다음 문제. 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다. 그다음에 지역 소유도 한번 붙인다. 그다음에 갈수록 어려워지네. 네,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서서히. 잘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조금 어려워지죠. 힌트. 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가는 말이 있고 와야 오는 말이 없다. 자, 아이고. 뭐 가져가셔요? 네,
5억 가져가시래 5억. 네, 선물을 가져가시고 5억 가져가시래. 10%는 제 겁니다. 10%. 자, 또 있습니다. 또 요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오늘 5억씩이나 주는데 이렇게 사람 나는 몇 명이 나무에. 자, 여기서 사람 얼굴 5개를 찾아보자. 하나, 둘, 셋. 다섯 됐다. 4개면 4개만. 밑에 있다 밑에. 아래 위로 해가지고 5개 있어요. 5개. 5개 있어.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이거 봤어. 가까이서 보면 더 안 보일 걸. 멀리서 봐야 돼. 가까이서 보면 5개. 더안 보여. 밑에도 있어 밑에. 뿌리 밑에 하나. 양 옆에 위아래. 찾았어요? 5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렇죠. 하나, 둘. 뺑 돌아가면서 셋, 넷, 거기 위에 더 오른쪽 좀 더. 옆에. 아니 끝에. 예, 맞습니다. 5개. 예. 저런 건 남자들 거 다. 그러니까 아직은 치매 다 단계 여자들이네. 그 집은 딸내미가 빚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훈련을 자꾸 이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뇌졸중 상당히 중요하죠. 중풍이죠, 중풍. 네. 전조 증상. 한쪽이 밥이 된다. 맞아요. 또 갑작스럽게 의식이 뭐 몽롱해진다.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조 증상이고, 또 눈이 또 갑자기 또 어두워진다. 그 다음에 원인 불명의 심한 두통, 또 어지럼증, 하다가 이렇게 비틀거린다. 그럴 때는 빨리 3시간 내로 병원을 가야 돼요. 아니면 119를 빨리 불러든지.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요. 대부분이 그러잖아. 그러다가는 이제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골로 가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요런 운동도 좋답니다. 눈 감고 한 발 이렇게, 한 발로 쓰기. 저 잘 안 되더라고요. 중심을 잘 잡는 거. 눈 감으면 안 돼. 저게 저도 해보니까요. 눈을 뜨고는 제법 돼요. 버틸 수 있는데 눈을 감으니까 안 돼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10초는 버티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요거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저 남자 잘못 저거 다시 하면 양쪽이 하는 거 이러면서 근데 자 한번 해보실래요? 저기서 틀린 부분 찾기. 틀린 부분 찾기. 모양. 네. 입이 틀리고. 그 다음에 밑에 저기 옷 밑에가 틀려지고 옷 이렇게 네모난 거에 줄 있는 거. 턱받이라고 그러고. 손 위에 자 보면 입이 틀리고 틀리죠? 그 다음에 손 위에 줄. 손 위에 요거하고 여기 하나가 더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 밑에. 모자. 또 하나. 손가락인가. 손가락은 요거 여자남자인데 이쪽에 해봐야 돼. 집중력 밑에 점 도자 3개인데 하나가 밑에 손가락 점세 개? 하나보다 3개. 도자 밑에 한 개 더 안 돼. 중자 밑에 집중 밑에 저 집중 밑에 하나 없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아, 예. 귀 있는데 표시가 위에도 개자 밑에 3개 여기 한번 오고요. 나와보시죠. 점이 달라. 어디가? 반짝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가려져서 그런 거요? 아닙니다. 이게 진짜 다른 거 아니라고 십자우에 가려져서 그렇고 원래 있던 건데. 손가락 케이크 2개. 손가락 틀려서니 당근 밑에 손가락. 줬어요. 사장님이 셋째 하시는데. 손가락이 똑같잖아요. 아니 뭐 아니 그거 말고 손가락 손가락이 앞에는 많이 흘러내려가고 이쪽에는 나도 같이 안 되는 거. 그것도 똑같은 저희 거네. 맨 왼자리야. 케이크 맨 왼자리. 케이크. 맨 위에. 선이 두껍고 얇고. 예민하네. 예리합니다. 나오세요. 케이크. 요번 주 토요일 날에 그 해봐야 되니까 맞춰봐야 돼. 여기에 여기 선. 네, 여기 선. 여기가 훨씬 넓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네. 아, 쉽지 않죠. 세밀하게 맞춰. 이런 걸 이제 많이 하면은 이제 집중력이 좋아져서 뇌에 좋은 게임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여유를 가져라. 모든 것은 밥과 연관돼 있다. 저기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건 뭐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그래서 경제적 여유를 갖는데 우선 연금이 나오시는 분은 걱정이 없죠? 마이크 바짝 대고 하시래요. 네, 연금이 나오시는 분은 걱정이 없어서. 교수님이 제일 많이 받잖아요. 글쎄요, 뭐 저는 그냥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금이 안 나오는 분들은 연금을 만들어야죠. 뭐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만들지? 네? 연금 땅파래. 여러 가지 이제 그 저 집이 있는 분들은 집을 담보로 해서 농지연금도 있고 또 주택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노령연금도 있고 제일 좋은 것은 자녀한테 용돈을 받는 게 제일 좋죠. 연금이 자녀한테. 그런데 자녀한테 연금을 받으려면 재산을 물려줘야 된다. 그냥 물려주느냐? 요즘은 효도계약서를 써야 된다. 효도계약서. 물려줄 재산도 없고 네. 자식도 못 살아. 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굶어야죠. 네. 효도계약서를 요즘에 받아야 된다. 효도계약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네. 중요자는 누구에게 아파트 매토를 증여한다. 그 대가로 수증자는 일회 생활비를 한 달에 얼마씩 준다. 또 월 1회 이상 뭐 방문해야 된다. 이런 효도계약서를 써야 된다는데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쓸 만큼 돈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세 가지 바보가 있다는 거죠. 모든 재산을 자식들한테 다 주고 병든 사람, 부인 또는 남편한테 재산 다 주고 용돈 다 쓰는 사람, 재산이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제일 밑에가 제일 바보. 예, 제일 바보죠. 그 다음에 하여튼 봉사활동을 또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봉사활동 분야는 뭐 여러분 다 아시고, 노년기에 좋은 봉사활동, 아동 돌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반려동물 뭐 보호소 봉사라든가, 또 무료급식소, 또 뭐 전화 말벗 서비스 이런 게 또 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구호단체 지원 이런 것도 봉사활동의 일종이죠.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름다운 마무리. 웃으며 떠나야지. 울며 나왔지만 껄껄껄 하면서 웃으면서 가야 되는데 껄껄껄하면 웃는 소리 같잖아요. 울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 껄껄껄 하면서. 첫째는 남편이나 자식 또는 부인들한테 아유 조금만 더 잘해줄 걸. 그 다음에 이혼을 하거나 또 화풀이를 하고 그럴 때 아유 조금만 더 참고 살 걸. 그 다음에 봉사라든가 취미 운동을 조금 더 좀 일찍 시작할 걸. 그렇게 후회하면서 울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삼감마마 어머니 고맙습니다. 삼감마마가 아니고 삼감 세 가지를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세상에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곳에 소풍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이제 돌아가신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망, 별세, 서거, 뭐 입적 뭐 이런 말 있죠. 불교에서는 입적이라든가 열반을 많이 쓰지만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선종이라고 하죠. 선종. 저기 선종이라는 말이 바로 마지막을 잘 착하게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 여기 보면은 두봉주교라고 아시죠? 천주교 믿는 분들 두봉주교 여기 대전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대흥동 선교사로 있으면서 성심당 주인하고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가난한 이웃들한테 빵을 나누는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지막 유언을 천주교 다니는 사람 제대로 가야지. 마지막 말씀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어렁더렁 잘 살다가 이것도 이제 시가 있는데 와서는 가고 입고는 벗고 잡으면 놓아야 할 윤회의 소풍길에 우린 어이타 인연이 되었을고 봄날의 영화 꿈인 듯 접고 너도 가고 나도 가야 할 그 뻔한 길 왜 왔나 싶어도 그래도 아니왔다면 후회했겠지. 노다지처럼 널린 사랑 때문에 웃고 가시처럼 주렁한 미움 때문에 울어도 그래도 그 소풍 아니면 우리의 인연 맺어졌으랴. 한 세상 살다갈 소풍길 원 없이 울고 웃다가 말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났단 말 빈말 안 되게 어우렁더우렁 그렇게 살다 가보자. 예. 그래서 결론은 첫째 오랫동안 장수하시고 여러분들 또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잘 헤쳐나가서 사시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시고 좋은 덕을 쌓아서 봉사 많이 하시면서 다섯째는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강의 해주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신 김갑동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거기 나오셔서 사진 한번 기념사진 한번 찍으시고 그렇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치키는 소리 나잖아요. 짠짠.